뉴스 시작합니다. 김현수입니다. 민주당 공천이 0점 파동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비명계 공천 학살 논란 속에 김명주 국회 부의장과 박용진 의원이 일부 평가 항목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내가 비명이라 점수가 깎인 것이라면서 채점 기준과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아우성입니다. 공정성 시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어 반발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 세부 평가 결과와 채점 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0점 만점인 수상 실적에서 0점을 받았다는 보도에 반발한 겁니다. 수상 실적 등의 객관적인 정량 평가에서조차도 이런 왜곡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공정정신을 깨트리는 거라고 봅니다. 반드시 이 내용이 적어도 본인에게는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상 실적은 상의 종류와 권위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안내돼 있는데 박 의원은 2020년 백봉신사상을 지난해 국회의장 표창인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을 받았다며 0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공직윤리평가 점수에서 0점을 받은 걸로 전해지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빵점이 되냐고. 대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친명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낮게 주려고 했는데 등 떠미는 게 아니라 발로 걷어찼다. 평가위 자료에 따르면 공직윤리 수행 실적은 징계를 받거나 형사소추, 5대 비위 사건이 있거나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시 감점됩니다. 김 부의장 측은 문제되는 사안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0점 평가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당규에 따라 평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밝혔지만 반발이 이어지며 열람 요구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이런 공천에 대한 반발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거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은 이 대표의 지지자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이 대표 주변 사람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상 공천이 배제된 뒤 탈당한 이수진 의원. 오늘 SNS에 지지자들로부터 막말 공격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러니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구나라며 지지자들의 폭언과 막가파식 호위가 이 대표를 더 고립시키고 있다고 직격한 겁니다. 앞서 탈당하면서도 이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친명계에서 저격수로 돌아섰습니다. 백현동 판결문을 보면서 서울에 있는 중도 이상의 많은 분들은 그 판결문을 보고 이미 실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서울 마포갑 지역이 전략지역으로 선정되며 사실상 컷오프된 노웅래 의원은 당대표실에서 사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당원 당규에도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컷오프시켰다며 본인이 판사냐고 되물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노 의원을 찾아 잠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소명할 기회를 한번 갖겠다고 얘기를 해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노 의원은 오늘 오전에 올렸던 SNS 글을 오후에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유 기자, 여야 공천 상황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민주당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업체를 둘러싼 홍익표, 이재명, 그러니까 이 야당 투톱의 갈등 어떻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공천 갈등은 주말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가 친명계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의 여론조사 업체를 남은 경선에서라도 빼달라고 요구했었죠. 당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시행되는 공천 경선에서 논란된 업체는 일단 배제하는 걸로 가닥은 잡혔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27일 의원총회가 분수령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 사무처가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 등을 보고한다는 계획이거든요. 당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즉 비명들의 불만을 제대로 진화시킬 수 있냐가 핵심입니다. 또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현역 평가 세부 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고 못 박은 터라 이 역시 의총에서 불씨가 될 수 있고요. 남은 공천 결과도 논란이 좀 예상된다면서요. 네, 뇌관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여부입니다. 당에서는 송파갑 출마를 요청했지만 임 전 실장은 중성동갑 출마를 고수하고 있죠. 결과가 이르면 모레 월요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친명대 친문 계파 갈등의 정점에 있는 이슈인 만큼 당 입장에서도 이 결정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고요. 결과에 따라 갈등 봉합이냐 확산이냐 기로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있습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여전사 3인방으로 칭한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이 세 사람의 공천 결과인데요.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안 위원장이 이 세 사람 수도권 위주로 공천하겠다고 했거든요. 특히 반문 활동을 해온 이현주 전 의원이 수도권, 그 가운데서도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전략 공천이 된다면 반발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들에 대한 결정도 금명간, 그러니까 머지않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비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공천도 내관이 남아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천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현역 의원은 총 17명이거든요. 이 가운데 친윤으로 통하는 권성동, 박성민, 이용 의원이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로 발표가 늦어지는 영향도 있지만 예민한 친윤 인사들 최대한 뒤로 밀어두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앞서 이 친윤계 초선 인사들이 대거 단수 공천을 받아서 친윤 공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권성동, 박성민, 이용 이 세 사람 결과까지 나오고 나면 이번 공천에서 이른바 친윤 생환율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류된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텃밭인 TK 의원들이거든요. 예선이 본선인 곳들인데 경선 대진표도 아직 확정을 못한 거죠. 특히 대통령실 출신들과 맞붙는 곳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경북 구미을 현역 김영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 허성우 전 국민제안 비서관 등과 경쟁하고 있고요. 대구 북구갑 현역 양금희 의원 지역구인데요. 여기는 정광삼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여기자 지금 보면 여야가 서로 우리 공천이 우수하다, 우리가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하면서 신경전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일단 내일 서울, 충북 등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오늘 갑자기 경선 결과 집계 전 과정을 후보에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공천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민주당은 가짜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진짜 시스템 공천이라고 입장을 냈고요. 국민의힘 공천 사심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요,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을 흉내낸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한 위원장과 윤재호 원내대표가 채점하는 당 기여도 15%, 이런 것을 사천이라고 한다며 민주당 시스템 공천을 흉내내려면 양심과 제도를 갖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서로 공천 민심 잡아오겠다는 건데요. 어느 쪽 말이 맞을지는 국민이 판단을 하겠죠.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총선 격전지 가운데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곳, 바로 명룡대전이 예고된 인천 계양을입니다. 주말인 오늘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 곳곳에서 마주쳤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교회로 들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지지자와 사진을 찍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악수를 청하고 이 대표가 화답합니다. 지난 18일 열린 계양축구협회 시무식에서 마주친 지 엿새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그리고 1시간여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이번에도 계양구청에 먼저 와 있던 원 전 장관이 이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된 원 전 장관과 달리 이 대표 공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명 명룡대전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이곳을 찾아 원 전 장관에게 힘을 실었고 개항에서 원희룡과 함께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 주 월요일 인천을 찾아 현장 최고위를 엽니다. 지난 20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인천 개항을 현역인 이재명 대표가 원 전 장관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일도 남지 않은 총선, 거물급 인사들의 빅매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시흥시장을 3번 지낸 인사에 국민의힘 입당이 임박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구에 도전했다가 지난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바 있는데 국민의힘으로 옮겨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맞대결에 나설 가능성이 나옵니다. 조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윤식 전 시흥시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임박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인사가 김 전 시장에 러브콜을 보냈고 김 전 시장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입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경기 시흥을에 출마하려던 김 전 시장은 지난해 민주당 예비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4년 전 총선 때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단수공천을 받은 것에 반발해 당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된 건데 김 전 시장은 친명 지도부의 전횡이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님이 이 사무총장직을 이용해서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그런 지금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선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선 불복죄가 성립되는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유를. 김 전 시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경우 경기 시흥을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민주당 출신 3선 시장과 민주당 5선 중진 의원 간 맞대결이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시흥을은 조 사무총장이 내리 5선을 지낸 대표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국민의힘엔 험지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안보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이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보이는데 정치권 소식에 축구 선수들 얼굴이 나오니까 조금 생소합니다. 네, 그렇죠. 이른바 탁구 사건으로 갈등을 빚은 두 선수. 결국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하며 갈등이 일단락됐죠.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두 선수를 두고 때 아닌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 아닌 설전이요? 왜 싸운 겁니까? 시작은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홍 시장, 축구 국가대표팀의 아시안컵 준결승 패배 이후 SNS에 지금까지 관련 글을 10개 가까이 게재하며 축구협회와 일부 선수들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소통 창구인 청년의 꿈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화해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에 화해는 장량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 그런다고 그 심성이 어디 가냐고 대답하며 이강인 선수를 계속 저격했는데요. 그러자 이준석 대표, 누구도 홍 시장님에게 이강인 인성 디렉터를 맡긴 적이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치인이 나서 선수 개인의 인성을 운운하는 건 사태만 악화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이 두 선수 이야기 안 합니까? 이슈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는데요.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 공천 논란에 빗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을 찾아가서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손흥민이 딱 껴안아 주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나서서 수습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도 공천 잡음에 화가 난 당 원로들을 찾아가 이강인 선수처럼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 안규령 상금 부대변인 얼굴이 보이는데 연예인 차은우 씨 얼굴도 보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안기령 상금 부대변인 과거 유튜브에서 배우 차은우 씨가 아닌 이재명 당대표가 이상형이라고 발언한 것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모 이상형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이건 아니다 진짜. 김웅 국민의힘 의원 꽃등심보다 쫀득이 수준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거군요. 네, 최근 이 발언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발언이 나온 유튜브 방송은 보시다시피 장난스러운 분위기였고요. 이재명 대표만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남국 대 김남길. 하나 둘 셋. 김남국. 민주당 화이팅. 우리는 하나. 친명계인 안 부대변인, 최근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한 서울 도봉갑 지역의 전략 공천을 받았죠. 민주당 공천 논란에 이런 장난스러운 농담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역시나 뭐 공천 관련된 주제군요. 네, 최근 여야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수 공천을 철회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선거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당대표실에서 사흘째 단식 중이기도 하죠. 여야 가릴 것 없이 뭐 매번 선거 때마다 이 공천에 불만을 가지고 반발하는 사람들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탈락한 후보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다음 달 21일 후보 등록 전까지 공천 결과가 계속 발표될 거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 항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국민들은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 정치인들이 잊지 말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닷새째 이어진 가운데 이 정부와 의료단체 사이 중재자를 자처했던 대학병원 교수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자들인 이 전공의처럼 병원 진료를 그만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주희 기자, 의대 교수들의 입장은 뭡니까? 네, 이곳 서울대병원에선 전공의 740명 중 상당수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환자들 발길이 끊기면서 다소 한산한 모습인데요. 이곳을 포함한 전국 30개 의대 교수 대표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교수들은 필수 의료 붕괴의 다른 원인들을 손대지 않고 정원만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며 필수 의료 개선과 의료 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도 포착됐는데요. 일부 서울의대 교수들이 병원 진료를 그만두는 겸직 해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수들 상당수가 강의와 진료를 함께하는 겸직 교수인데 겸직 해제는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납득할 대책을 정부가 내놓지 못하면 전공의들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조만간 입사 예정인 수련이, 그러니까 인턴들도 마찬가지로 의료 현장을 이탈하려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서울대병원은 다음 달 인턴 160여 명을 임용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중 150명 이상이 임용 포기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대병원도 신규 인턴 57명 중 52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남대와 전남대, 제주대병원 등도 대부분 인턴들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공의로 임용될 예정이던 인턴들 상당수도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달 말 전공의 4년차들 계약이 끝나는 만큼 향후 의료 공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 뒤에 맞은 첫 주말이었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진료가 확대되긴 했지만 환자들이 몰려 이마저도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서울 한 공공병원 응급실. 구급차 2대가 경광등을 켜고 연이어 들어옵니다. 환자를 서둘러 응급실 내부로 옮깁니다. 요양원에 모셨던 노모의 뇌출혈 증세가 심해져 서둘러 상경한 아들. 응급실 진료라도 받게 됐다며 안도합니다. 응급실에서 안 받아줄까 봐, 또 뺑뺑이 돌릴까 봐 여기서 받아줬다고 하니까 그냥 그나마 조금 다행이긴 한데 이제 의료원이니까 좀 받아줬을 거야. 의료 현장에 공백이 생기면서 정부는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주말과 휴일 진료를 확대했습니다. 전국 10여 개 공공병원도 주말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엔 이처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편과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파 응급실을 찾은 50대 남편. 대학병원이 환자를 못 받는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다른 데 연락했다가 그쪽엔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4명 중환자 보고 있어서 힘들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환자들을 이송하는 구급대원 역시 이송할 병원을 찾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진료 못한다고는 들었거든요. 지금은 연락 안 되고 가면 아마 안 되는 데가 있죠.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환자들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의대 증원 주무부처 공무원들에게 마치 이 복수를 암시하는 듯한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가 확실치는 않은 상황인데 의사협회 역시 조작된 글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의사 커뮤니티 게시글이라며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글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향해 본인이나 가족이 오면 내 처방 때문에 고생 좀 할 것이라며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악당들에게 의사로서 대해줄 이유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게시 날짜는 파업 시작 전인 지난 5일로 조회수가 3만 회에 육박하고 4,600여 명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게시 날짜가 지난 13일인 또 다른 글에는 복지부 공무원 부인을 골탕 먹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4일 게시됐다는 글에는 위장 내시경을 하러 온 복지부 공무원에게 정상 조직을 떼어낸 후 악성 종양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더니 안색이 안 좋아져서 나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이 글은 진위 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의사 커뮤니티 관계자는 글 번호, 형식 등이 실제와 맞지 않다며 100% 조작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대한의사협회도 명백히 조작된 글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해당 글들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사건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배당해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최근 날씨가 참 오락가락했습니다. 이런 날씨엔 아스팔트가 얼었다가 녹으면 도로 곳곳이 파여서 포트홀이 생기는데 이 포트홀이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자동차. 가로등이 없어 도로 위가 깜깜합니다. 갑자기 커다란 충격음과 함께 차량이 덜컥 흔들립니다. 도로 위 쥐레로 불리는 포트홀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이 충격으로 차량 타이어가 찢어지고 앞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앞유리에 크랙이 갈 정도면은 집사람은 거의 뭐 엉덩이가 떴다가 가라는 그런 수준이죠. 바람을 넣어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찢어져가지고 웨어가 새고 있더라고요. 빗길에 자유로를 달리던 이 승용차도 포트홀에 빠지면서 타이어가 찢기고 휠이 찌그러졌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곳곳이 깊게 패였습니다. 가장 큰 포트홀은 길이가 1m를 훌쩍 넘습니다. 포트홀이 얼마나 많을지 경기 평택국도 3km를 달려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포트홀만 9개에 달합니다. 포트홀이 몰려있다 보니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도로 틈새로 스며든 비나 눈이 얼면서 균열이 생기고 이 균열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며 부서지는 겁니다.
눈이 내린 지난 목요일 하루에만 서울시에 440건이 넘는 포트홀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도로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급정거하거나 무리하게 피하려고 하다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새벽 시간 고가의 수입차가 역주행을 하면서 고개 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잡고 보니까 운전자는 만취 상태에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흰색 승용차. 좌회전을 하던 중 주춤하는가 싶더니 중앙선 바깥쪽 반대편 차로로 진입합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 옆으로 몇 미터를 역주행하다 급히 원래 차로로 돌아옵니다. 뒷차량과 부딪힐 뻔하지만 아랑곳 없이 질주합니다. 어제 새벽 5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순찰차 세대가 급히 출동해 신고 차량인 흰색 승용차를 추격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역주행 이후로도 3.6km를 더 달리다 추격해온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의 도주로를 예상해 반대편에서 기다리던 순찰차가 앞을 막아서고 뒤따르던 순찰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옆을 차단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20대 남성으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운전자는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도로에 차량이 많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만 2년이 됐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아서 항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전쟁 돈줄과 무기 공급망을 끊는 대규모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러시아에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지역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아파트와 학교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지금은 폐허가 됐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나무가 우거져 있던 곳이지만 이제 생기를 잃었습니다. 흑백 사진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모두 전쟁이 만들어낸 참상들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에 맞춰 대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상만 500여 개로 개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2 years later, he remains wrong. He didn't do that. He wasn't able to do that. Kyiv is still standing. Ukraine is still free. And the people...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돈줄을 더 조여 전쟁 수행 능력을 차단하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의 국영카드 결제 시스템 미르 운영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 국제은행 간 결제망 스위프트에서 배제되자 자체 시스템으로 금융거래를 하며 제재를 피해왔는데 그마저도 막은 겁니다. 러시아 최대 국영해운사와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에서 무기를 조달하는 데 관여한 기업들도 제재 목록에 올랐습니다. It's a signal to other international actors that there's a price to be paid for working with Russia to help them evade the sanctions.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그동안 제재들도 전쟁을 중단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이번 제재 또한 상징적인 조치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계 1위인 이 대만의 TSMC가 오늘 일본에 공장을 개소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투자한 금액만 4조 원입니다. 5년은 걸릴 걸로 예상됐던 공장 건설도 22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미래산업에선 반도체 경쟁력이 필수라고 보고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장갑을 낀 사람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위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미래의 하모니를 같이 JASM 오픈です.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활을 꿈꾸며 전폭 지원해온 반도체 공장이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가 일본 기업들과 합작한 현지 법인 JASM의 제1공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전체 투자액의 절반인 4,760억엔, 우리 돈 4조 3천억 원을 지원했고 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공장 건설도 22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 공장 건설에도 7,300억엔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日本政府は先端半導体の国内製造基盤の整備に向け、前例のない大胆な支援を講じてきました。 이처럼 전례 없는 지원에 나선 이유는 반도체 산업에서 뒤처지면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이란 위기감 때문입니다. 10대 반도체 기업 중 6개가 일본 기업이던 1980년대와 달리 지난해엔 15대 기업 중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I hope and I believe also start a renaissanc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 Japan. 일본은 반도체 자국 생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3공장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미국에선 강큰 10대들이 떼강도 짓을 벌였습니다. 고급 자동차 매장에 들어가서 차량 9대를 훔쳤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고급 자동차 판매 매장 안. 검은색 옷과 복면으로 온몸을 꽁꽁 싸맨 이들이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습니다. 이들이 찾는 건 자동차 열쇠 보관함. 열쇠를 찾은 이들은 한 차량에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해 문을 부숩니다. 차량 여러 대에 올라타 판매점에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Suspicious activity Speedway 108 VO trucker, newer BMW and Range Rover with no plates.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 쫓고 쫓기는 추격전 속에 달아나는 SUV 차량 바퀴에 불꽃이 일어납니다. This Range Rover lost all its rubber. This one's slowing down. 도주 차량은 결국 멈춰서고 절도 용의자는 붙잡히고 맙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일 10대 청소년 9명이 레인지로버와 BMW 등 고급차 9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해 금액만 58만 달러, 우리 돈 7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9명 중 1명인 17살 소년을 체포하고 훔친 차량 9대 중 6대를 회수했습니다. 나머지 용의자 8명과 절도 차량은 계속 추적 중입니다. One person finds where the keys were hidden and then starts to disseminate those throughout his friends. Kids nowadays are becoming more and more brazen to go out and to take a group like this and commit a crime like this. 경찰은 이들을 시카고 지역에서 온 10대 범죄 조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오늘 오픈 인터뷰는 이분을 모셨습니다. 세계 최정상의 성악가,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 조수미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들어보니까 박사님이 되셨습니다. 박사가 되셨는데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네. AI를 통한 그런 기하학적인 반주라든지 저와 또 그 아바타가 같이 부른 듀엣이라든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리고 알고 있는 그런 예술적인 감성을 우리 학생들에게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음악하고 과학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축사 남기셨죠? 네. 졸업식. 어떤 내용으로 해주셨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게 밤의 영화 아닙니까? 이거요. 네. 카라얀 선생님께서 이 곡은 너무 힘드니까 제발 목을 아끼면서 하지 말라. 저한테 이렇게 충고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필요한 것, 중요한 극장만 했었거든요. 근데 과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도 도전적인 밤의 아리아가 하나씩 다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오히려 반대다. 더 열심히 하고 더 학구적으로 더 매일매일 해라.
이름을 딴, 조수미 씨의 이름을 딴 콩쿠르가 열린다던데요. 나도 내 이름을 언젠가 딴 콩쿠르 하고 싶다. 그랬는데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 같아요. 네. We will end with a grand gala concert. 제 콩쿠르는 근데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콩쿠르는 또 아니에요. 제 콩쿠르이 굉장히 특별한 거는 일단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화적인 수준, 국가에 대한 생각, 네. 세계에 대한 생각, 이 사람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스타를 찾고 있어요. 그 심사위원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심사위원장은 안 맡았어요. 왜 그런지 아죠. 왜냐면 또 한국 분이 1등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뒷말이 나올 수 있으니. 네, 왜냐면 지금 우리 한국 아티스트들, 성악가들이 제일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제가 심사위원까지 맡고 또 1, 2, 3등을 또 우리 한국인들이 해버리면 저는 굉장히 제 위치가 곤란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심사위원으로 맡고. 아니, 얼마 전에 또 김태한 바리톤, 네. 김태한 씨가 와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수미 선생님 계셔서 난 진짜 된 것 같다. 멀리서 딱 지켜봐 주시는데. 아니 그게 되게 재밌게 어떻게 되냐면은 심사위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무대가 있으면 관객석 중간에 테이블이 있는데요. 네. 우연스럽게도 그런 건지 몰라도 저를 제일 중앙에다가 딱 앉혀놓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한국 싱어들이 나오면 막 더 가까이 하고 막 한국 소프라노들 나오면 좀 더 높여봐, 막 하이온 막 이렇게 하고 카메라에 안 잡혔으면 안 잡혔을 거예요. 근데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사실 조수미 씨의 음악 인생은 최초의 연속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뽑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꿈의 무대인 그런 세계적인 오페라 하우스의 주역으로 발탁돼서 섰던 것이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대에서 섰을 때가 굉장히 좀 신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 자리 맞지. 내가 언젠가는 왔었어야 될 곳이야. 이런 자만감과 자신감 뭐 이런 게 동시에 있었다고나 할까? 네, 그런 거였어요. 너무 멋지세요. 여기 내 자리. 여기 내가 왔어야 될 거야. 여기 내 자리야. 네, 여기 내 자리야. 이런 거. 제가 느끼기에 예술가라고 하면은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막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연상되곤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브라질에 한번 여행을 가서 빈민촌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본 그 현실이라는 거. 음악이 절대로 필요가 없고 음악이 단지 하나의 럭셔리였다는 거. 의식주가 지금 힘든 사람들한테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그날 제가 돌아와서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었어요. 내가 왜 음악을 하느냐. 음악이라는 건 소통이고 우리 아티스트는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내 음악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해보고 싶다.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을 텐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저를 좀 뭐라 그러나 좀 날카롭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굉장히 웃기고 털털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이 몰라요. 좀 약간 센 누나일 수도 있지 근데 않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굉장히 막 프리마돈나로 막 카리스마 뿜뿜 나오지만 거의 이제 앵콜 수준에 가면 굉장히 재밌고 웃기고 좀 제가 그런 스타일에서 이제 본면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거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센 언니 같지만, 센 누나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재밌다. 재밌다. 최초의 여왕. 뭐든지 다 최초 아니었습니까? 20살의 조수미가 로마에 딱 처음 발을 내디뎠던 그 순간처럼 새로운 세상에 나아가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혹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용기를 가지고 가보는 거. 실패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못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포기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 길이 안 되면 이 문이 닫히면 넌 딴 문이 열릴 거다. 두려울 거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승승장구는 될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목소리 성악가 조수미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월대 보름인 오늘 올해 중 가장 작은 미니 보름달이 떴습니다. 밤 9시 30분쯤 가장 둥근 모습일 텐데요. 남부는 비가 내리고 흐려서 보기 어렵고 중부는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 눈비는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눈으로 내릴 경우에 제주 산간에 15cm 이상, 강원에 8cm가 예상됩니다. 내륙에도 5cm 정도로 전반적으로 적은 양이 아닙니다. 낮부턴 눈비가 그치고 흐리겠습니다. 이맘때 추위도 이어집니다. 서울이 1도, 춘천 영하 1도에서 출발해서 낮 동안 서울 7도, 대구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 분포는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동에 눈이 자주 내리고 주 후반에는 남부와 제주에도 강수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왕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당초 공사 기간만 5년으로 예상됐던 이 반도체 공장을 단 22개월 만에 완성한 겁니다. 우린 어떨까요? 입지 선정이 이미 끝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아직도 각종 규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해마다 성능이 2배씩 개선된다고 할 정도로 변화가 빠른 산업입니다. 우리도 속도가 필요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안주하면 진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